안녕하세요. 로드스터입니다. 전편에 이어서 코나 EV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풀체인지된 코나 EV의 가격은 프리미엄 트림과 인스퍼레이션 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가격이 나옵니다. 하위 등급과 상위 등급으로 나누어져서 나오는 건데요. 하위 등급이라고 하지만 프리미엄도 웬만한 편의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먼저 공개된 가격표를 보시게 되면요. 프리미엄 트림이 4,968만 2,160원, 인스퍼레이션 트림이 5,323만 6,86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개별 소비세 3.5% 적용 시 가격을 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친환경 자동차 고시 완료 후에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또 받고 정확한 가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면 니로 EV 가격표를 보면 살짝 엿볼 수 있어요. 이 가격표는 니로 EV의 어스 트림, 그러니까 상위 트림의 가격표인데요. 먼저 세제 혜택을 받기 전에는 5,45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가격이 이 가격이 아닙니다.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세제 혜택 후 판매 가격, 개소세 3.5% 그 부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5,120만원입니다. 여기서 비교해 보셔야 되는 게 세제 혜택 적용 전 판매 가격, 거기에 개소세 3.5%를 적용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코나 같은 경우에는 5,323만 6,860원이고 니로 EV의 가격은 5,353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차이가 나죠? 293만 3,14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약 30만원이 코나 EV가 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등록이 된 이후에도 요 가격 DC된 것은 그대로 옮겨갈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적용해보면 풀체인지된 코나 EV의 인스퍼레이션 가격은 약 5,09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나 EV의 프리미엄 트림의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것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하면 4,825만원가량이 됩니다. 물론 이 가격이 지금으로서는 아주 정확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등록이 되고 그 이후에 정확한 가격이 나와야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확한 팩트는 니로 EV보다 싸다는 거예요. 이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경쟁 차종보다 20-30만원 싼데 기능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니로 EV가 출시된 지가 벌써 꽤 지났잖아요. 처음 1세대 때 코나 EV가 나왔을 때는 코나 EV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니로 EV가 나와서 니로 EV의 상품성이 좀 더 좋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역전된 것이죠. 간단하게 몇 가지 비교해드리면요. 먼저 OTA 기능이 니로 EV보다 낫고요. 커버링 쉘프, 그러니까 트렁크에 설치되는 러기지 스크린인데 이것의 재질이 코나 EV가 좀 더 좋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역시 코나 EV의 디스플레이가 12.3인치로 약간 더 큽니다. 가시성도 좋고 디자인도 더 좋습니다. 이것은 크기만 놓고 보면요. 아이오닉 6나 아이오닉 5, EV6 이런 데 적용된 디스플레이랑 크기가 같은 거예요. 물론 조작하는 방법이나 메뉴 형태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요. 그 다음에 ADAS를 적용한 HDA도 코나 EV는 HDA2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적용을 하면 전기차 액티브 사운드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속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음색을 내는 기능인데 아이오닉 6에 이게 적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EV6 GT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간만에 제 얼굴 나가는데요. 아, 이거 참 쑥스럽구만. 자, 한번 달려볼게요. 이게 바로 이 사운드입니다. 밖에서는 안 들리고 내부에서만 들리는 거예요. 이 사운드 시스템을 EV6 GT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음색을 제공하는데 코나 EV에선 몇 개까지 지원을 하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되긴 된다는 거. 외장이나 내장 색상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게다가 빌트인 캠도 그냥 빌트인 캠이 아니라 빌트인 캠 2예요. 이것은 화질도 좋고 외장 메모리를 이용하여 관리도 할 수 있고 음성 녹음도 되고 기존의 빌트인 캠이 아니에요. 여러모로 성능 향상이 된 빌트인 캠이라서 그냥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정도 가격의 블랙박스를 사제에 나와서 달면 더 좋은 것을 달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일체감이 있고 별도의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방전 염려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사제로 시공받는 블랙박스는 가끔 암전류 때문에 12V 보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제로 시공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보조 배터리까지 장착이 돼 있으면 완벽할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가겠죠. 참고로 코나 EV에 적용되는 빌트인 캠 2는
보조 배터리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장착이 아예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니로 EV와 비교해보면 가격은 더 싼데 이런 기능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니로 EV와 비교해서는 코나 EV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내부 2열 공간만큼은 니로 EV가 조금 더 큽니다. 아, 거기 가는 아저씨 잠깐 구독, 좋아요는 해주고 가셔야죠. 풀체인지된 코나 EV에 적용된 옵션들은 상위 트림, 그러니까 전기차 중에서 코나 EV보다 더 윗등급,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 적용된 편의사항들이 거의 80-90%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90% 이상 들어가 있는 건데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오닉 5랑 비교를 해보면 800V 충전 시스템이 빠져 있고요. 이거는 가장 큰 겁니다. 하위 기종과 상위 기종을 갖다가 급을 나누는 일명 급나누기죠. 급나누기에 있어서 충전 속도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코나 EV 같은 경우에는 100kW 충전기에서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급속 충전기일 경우에는요. 물론 200kW나 350kW의 급속 초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은 가능합니다만 충전 속도가 100kW 이상으로 안 나온다는 것이죠. 90에서 98kW 요 정도의 출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2열 시트를 리클라이닝 할 수 있다,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그리고 사륜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코나 EV가. 하지만 이륜에서도 충분히 200마력 이상의 파워를 내기 때문에 5년 전에 나왔던 코나 EV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는 거의 못 느낄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EGMP를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태생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죠. 코나 EV에서는 사륜을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플랫폼이 다른데 어떻게 모터를 하나 뒤에다 더 답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공간이 더 적어지고 활용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DSM과 비전 루프 요런 거 정도 차이 나는 건데 DSM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비전 루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코나 EV에 썬루프가 적용이 돼 있고 이것을 여닫는 것을 모두 음성 명령으로 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2023년 서울 모터쇼에서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게 된다는 것은 창문을 여닫을 때도 음성 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편의 기능까지 모두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기종 부럽지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차량 단독적으로 보았을 때도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 경쟁 차종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도 상당히 상품성이 좋아요. 가격은 싸고, 그런데 풀체인지된 코나 EV가 과연 이렇게 좋은 점만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5년 전에 나왔던 코나 EV하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5년 전에 출시되었던 코나 EV의 프리미엄 트림, 그러니까 상위 트림입니다. 그 가격은 5,165만 2,500원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의 인스퍼레이션 트림하고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까 제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5,100만원, 정확하게는 5,090만원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나이스!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5년 전보다 기능은 더 좋아졌는데 가격은 더 싸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부담하는 가격은 더 비싸졌다는 것입니다. 풀체인지된 코나 EV의 가격이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5,090만원이라 그러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정보 보조금과 지방자치제 보조금을 합쳐서 98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5,090만원에서 980만원을 빼면 약 4,1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같은 것을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약 한 150에서 2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취등록세인데 이 취등록세가 약 150에서 200만원가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충 딱 견적 나오죠. 4,300에 풀체인지된 코나 EV의 인스퍼레이션 트림을 구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제가 구입을 했을 때는 대략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3,460만원이 들어갔어요. 5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같은 차종, 같은 트림을 구입하는데 대략 1,0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예, 당연히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의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가격은 1,000만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전기차의 망고 불변의 진리가 떠오릅니다. 먼저 사는 것이 이득이고 진리다. 전기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혜택이 많을 때 사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혜택
혜택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품성만 놓고 보면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가 유아기에서 성장기로 접어드는 요 시점에서 좀 더 상품성이 높은 전기차가 나올 겁니다. 요새는 배터리 가격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전기차가 나올 거예요. 2-3천만 원의 전기차 요런 게 나올 거란 말이죠. 사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매년 삭감하는 것은 이미 전기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조사 측에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발맞추어 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전 가격보다 기능과 성능이 더 좋아져도 60만 원 정도 싸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사 측에서는. 하지만 5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오히려 더 가중됐습니다. 그 가중되는 비용을 줄여주려면 제조사에서 더 낮은 가격을 책정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제조사의 노력도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제조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5년 동안 원자재 값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요소가 더 가중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 아이오닉5가 출시한 지 1년 조금 넘은 시점에서 개선 버전을 내놓았다는 게 지금으로선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얘네들이 왜 출시한 지 1년 간 넘은 차량을 가격을 올리고 상품성을 올렸을까? 이것은 현대차로만 놓고 보아도 아니 우리나라 제조사를 통틀어서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거의 처음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현대 측에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나 EV가 2023년 출시가 되면 2021년 출시된 아이오닉5의 가격과 2023년 출시된 코나 EV 가격 차이가 200~300만 원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2년 전에 아이오닉5를 구매한 가격입니다. 프리스티지 트림에, 그러니까 상위 트림이거든요. 아이오닉5에서 상위 트림에 약간의 옵션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제가 부담한 가격이 총 합쳐서 약 4,57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72.6kWh 배터리가 들어간 그 모델인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코나 EV 인스피레이션 트림이 세금까지 포함해서 4,300이면 산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운행하고 있는 아이오닉5하고 200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아이오닉5와 EV6의 가격을 올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오닉5나 EV6의 가격과 코나 EV의 가격은 최소 500~600 정도가 차이가 나고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그리고 EV6가 상위 기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나야지만 현대 판매 정책에 있어서 용납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상위 기종과 하위 기종이 200~3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하위 기종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대 측에서는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오닉5나 EV6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조사 측 입장에서는 적절한 대응이었을 수는 있어도 소비자들로 하여금 볼멘 소리를 듣기에는 딱 좋았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고요. 코나 EV는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기능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충전 속도만 빼고는 부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잘 나온 차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격도 경쟁차종인 니로 EV와 비교를 해봐서 더 싸고 기능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경쟁차종으로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해자급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타이어 인치를 선택할 수 없는 불편함, 배터리가 중국산이고 성능이 국산 배터리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거, 요 정도만 제 입장에서는 불만사항입니다. 특히 타이어 관련해서는 이것은 제조사 측의 가장 대표적인 갑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옵션질의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이어를 17인치나 19인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을 줬어야 되는데 지금 나온 풀체인지의 코나 EV의 잘못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격 정책은 정말 잘했어. 기능도 좋아. 그런데 타이어를 인스피레이션 등급을 가면 무조건 19인치로 해야 되고 프리미엄 트림에서도 스타일 2를 선택하면 19인치 타이어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끼어 팔기입니다.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소비자에게 선택할 권한을 줘야지 왜 강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옵션제를 해놓나요?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전 후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타이어 인치가 늘어나면 그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타이어 인치 선택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선택사항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끼어 팔기로 한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풀체인지된 코나 이브에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차량을 겨울에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10km 이상 고속으로 주행을 하잖아요. 19인치 타이어의 1회 주행 가는 거리가 스펙상으로 보면 368km죠. 그런데 고속도로를 보시면 335km입니다. 여기에 저온이라는 환경적 요소까지 더하면 300km도 못 달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옵션으로 아주 묶어버리다니요. 답답하죠. 하지만 제조사 입장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아이오닉 5에 19인치나 20인치 이렇게 선택을 해놓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최근에 제 지인분이 프리스티지 트림에 19인치 타이어를 적용해서 주문을 했더니 출고일이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20인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한 2, 3개월밖에 안 걸린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가 타이어 인치를 선택하게끔 해 놓았더니 일반 소비자들도 전기차는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야 좋다는 걸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19인치를 선택한 거예요. 수급이 쏠리는 겁니다. 19인치 타이어로 모두 주문을 해버리니까 수급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고일이 늦어지고,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 캐파는 한정적이고 주문은 밀려들고, 이렇게 되니까 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뿐인 것이죠. 옵션으로 묶어버리는 거죠. 이것처럼. 이것은 제조사 입장이고요. 소비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소비자에 맞는 가격 정책을 해놓아야지 자기네들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 합리적 의심일 뿐입니다만,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전기차에서만큼은 주행 가는 거리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수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가격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항들 정도만 제외한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단점은 적고 장점이 많으니까 잘 나온 차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스터였습니다.